근데 이 와중에서 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갑자기 등판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가지고 아우 저 미친 짓이라고 하면 야당 또 막말하네 뭐는데 우리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인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가 한 개인적으로 것처럼. 원래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미친 짓이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바로 그걸 받아다가 장예찬이 저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장동영 대표도 썼어요. 그러니까 장장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은 최고위원을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네.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쫓아냈어요. 예, 이게 민주주의의 꽃 투표.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근데 그 무슨 뭐 공식 얼굴 단체도 밝아졌다.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모임에서 이게?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방어를 못하나 보다 지금. 그 첫 번째 일단 그 제명인의 마을에 제가 알기로 한 20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회원이. 근데 그 중에서 1,200명 또 그 중에서도 1,000명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또 민주당 권리당원이 160만 명 정도 되는데 160만 명 중에서 이 1,000명이 어느 정도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저는 작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저는 전초전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 요즘 최근에 말하는 뉴 이재명 현상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기존의 민주당의 지지자나 당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때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효능감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진영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좋은 건데 이 확장성이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큰 파장으로 다가오는 전초전이라고 봐요. 근데 뭐 딴 거 다 떠나서 정권 1년 차인데 당대표 측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이 이렇게 감정골이 깊어지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없었거든요. 보기 드문 현상이죠. 진짜. 우리 뭐 친윤 친한 막 윤한 갈등 세게 붙었을 때는 정권 한 2년 반 돌고 그것도 근데 야 이거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일찍 대통령이랑 각 세우면 다 망한다 했다. 결국 우리 다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1년 차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정치 구력이 있으니까 지방선거 전에 꽝 하고 폭발하진 않겠지만 지선 얼레벌레 넘어가면 9월 전대 때 결국 또 김민석 총리 차출되면 진짜 세게 붙고 그 내전의 어떤 상처가 오래 남을 거라고 보는데 상징적이잖아요. 대통령 팬클럽이 현직 당대표를 강퇴시켰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처가 남죠. 지금 합당도 무산되고 뭐 뉴 이재명에서 그럼 나는 올드야? 이런 소리 막 듣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지지자들끼리는 감정의 골이 되게 깊네.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좀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보다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인데 관리가 될까?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조기 진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당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정청래 공격하고 그러는 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떼기 하나도 없다. 방금 말한 대로 이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잘 서포트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분열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을 겟달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정청래를 지지하는 청래당, 청딸이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죠. 아우 딸부잣집이네. 분화가 됐는데 우리 엄마도 개딸이요. 분화가 됐는데 지금 유 이재명은 네. 지금 원래 남아있던 개딸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선 이후에 새로 유입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유 이재명의 실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뉴 이재명 시세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는 민주당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은 싫지만 장해찬은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싫지만 강승필은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지 민주당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뉴 이재명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띄운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동의하세요? 아무래도 현실이니까. 네. 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뉴 이재명을 둘러싸고 또 지난번 합당 논란을 둘러싸고 그 민주당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유튜버 빅 스피커들도 확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지층이 갈라서고 스피커들이 갈라서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정치인들이 한판 붙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단계를 지금 민주당이 이 다음 전대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빠르다.
집권 1년 차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잘 나오는 편인데도 이렇게 빨리 갈라서서 한판 붙네? 와, 그럼 한 3년 차 총선 때는 진짜 볼만하겠다. 근데 그게 저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조국 잘못이다. 조국의 잘못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진보 진영 내에서는 호불호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국을 되게 좋아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국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갑자기 등판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정청래 저는- 대표랑 이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을 예,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권 주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표 때문에 참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조국이라고 하면 꼭 조국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친노 친문 세력이란 사실 저는 친노하고 친문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예, 친문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원래 우리 당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 비주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이 갑자기 개딸당이 되고 뭐 뉴이재명이 되고 하니까 야 이거 잠깐 맡긴 거야. 이거 원래 우리 거야. 그 기회를 이번 합당을 통해서 포착했는데 그게 어쨌든 무산이 되니까 짜증이 많이 나 있고 이건 결국은 권력이라는 거를 양분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 과거 권력이 점점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 권력을 놓고 민주당은 파이가 되게 커졌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죠. 진보 진영이. 주류 안에 또 다른 주류가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내전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9월 전대에서 뭐 김민석이 이기고 정청래가 이기고 정리될 게 아니고 다음 대권 주자 나올 때까지 이거 되게 큰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됐고 이제 이해찬 전 총리도 없고 이 진보 진영에서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플레이로 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발언이 가볍죠, 너무. 어찌됐든지 간에 독설가에다가. 어찌됐든 본인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는 건 그렇죠. 저는 본인이 좀 네.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평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발언 이후에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가지고 네. 아우 저 미친 짓이라고 하면 야당 또 막말하네 그러니까. 뭐는데 우리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인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가 한 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미친 짓이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아 그냥 좀 잘못했다. 아 그러지 말아라 하면 되지. 왜 많고 많은 나중에 미친놈을 만드냐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바로 그걸 받아다가 장예찬이 저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것으로. 아, 장동욱 대표도 썼어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장장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뭔가 이 아파.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서운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네네. 얘기했는데 명심은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한테 있다고 했는데 공천을 누구 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제 생각은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김남준 대변인은 박찬대 지역구로 연수로 가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들리는 소리가 제가 뭐 인천에 뭐 연고가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쉽지 않다 그러대요. 박찬대 네. 의원이 3선이나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지역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든 저러든 간에 교통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잘 만나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정리해주면 되는 건데 그 충분히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는 거는 저는 이제 상수라고 보고 김남준 대변인도 전 들어오는 게 상수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별로 트러블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남준 대변인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개항에 출사표 던질 때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을까요? 저 이거 개항해도 돼요? 송영길 무죄 받았는데 그거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 거라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도장 찍힌 그 출입증 들고 개항에 간 거예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무죄 받았고 거물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1년 차에 자기 청와대 대변인 보냈는데 거기 붙어보겠다는 건 되게 무모한 또 당내 갈등을 이 촉진시키는 일이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은 뭐 개항에 대한 애정을 막 드러내고 있지만 인천시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인천 전체가 사실 자기 지역구인 셈이거든요. 근데 연수에 김남준 나오면 질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는 순리대로 보면 송영길이 연수로 가고
김남준이 개항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확인한 거 아니지만 김준일 평론가나 이런 정치권 소식 밝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뭐 김남준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혼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면은 전화해서 혼낼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 뵈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온화해졌더라고. 저도 네.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의 등장하면서 네. 이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갈등, 송영길 전 대표가 친청이 될 것이냐 반청이 될 것이냐 무조건 어떻게 보세요? 친 이재명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김남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간의 교통제가 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좀 어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알시잖아요. 아니 어른으로 변했다니까. 변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당대회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게 변수도 있죠. 송영길 네, 정도면 네. 그러면 변수가 또 3자 구도 되면 그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 뭔가 복잡한 전략이 변수가 있습니다. 많아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와도 좋습니다. 송영길이 나오면은 정청래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김민석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